자, 세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네. 자, 유니클로의 립스틱 테러. 그 사진 보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쿠팡. 손정의가 쿠팡에 대해서 인베스트, 즉 투자를 했다가 해서 쿠팡도 이거는 일본 기업이다 해갖고 쿠팡 탈퇴하고 참 기가 막힌데요. 자, 문재인하고 아베의 지금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싸움에 이 차원이 달라요. 자, 누가 이길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길까도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불매운동 네. 뭐 하시겠다. 자기 감정 때문에 하시겠다는 건 뭐 우리가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정을 대체할 문제가 아니고요. 게다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감정을 부추겨서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겁니다. 불매운동이 이제 마치 유행인 것처럼 좌파들은 유행 잘 타잖아요. 옛날 뭐 선거 때도 탁 뭐 투표하고 나오면 찍는 것을 마치 자기가 뭔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지금 이제 불매운동도 좌파들 사이에서는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단, 유행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항전인지 항일항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들이 말하는 항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아니지요. 네. 정말. 네. 자, 그 성리목님께서 유니클로 범인 꼭 잡으세요. 네. 그리고 불매는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제 뮤직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 불매운동 하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세력이 거기서 굉장히 선동을 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봅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원 영통 쪽에는 유니클로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 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립스틱으로 그냥 하얀 수건이 있는데 그냥 쫙 빨간 립스틱으로 새빨간 립스틱으로 했는데 와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했을까 대충 짐작이 가요. 결국은 이제 문재인을 너무나 좋아하는 이 대깨문 또 뭐 이게 여자나 남자냐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글쎄 남자가 립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쫙 했을까 또 뭐 어떤 맘카페에선 이런 데는 거예요. 그 페미들 이 메갈들을 싫어하고 맘카페를 맘충이라고 부르는 일베들이 한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클로는요, 이 롯데가 물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대깨문들에게 달래반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롯데의 신격호 사장이 그 대표가 회장이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기 고향 사랑해갖고 우리나라에다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일본에서 그렇게 투자를 다 했으면은 그게 더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롯데가 주기업이지 일본에서는 롯데 껌 정도입니다. 그리고 신격호 회장은요. 물론 일본 부인하고 결혼한 거 사실입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을 하고 애지중지했던 게 한국 부인하고 사이에 났던 장영자, 신영자, 참 장영자가 아니라 딸인 거예요. 자, 그렇게 그 당시에 험악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건너갔지만은 한국은 잊지 않았고 자기 고향에서 매번 큰 잔치하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세계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딴 나라에서는 뭐 저 거듭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법원 그런 거 딴 나라는 모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여기서 정부란 것은 입법, 사법, 행정 다 뭉뚱그린 거버먼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법을 어기고 니들 마음대로 하는 일본 애들 마음대로 하면 꼴대를 마음대로 옮겨다니는 그런 국가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불식시키지를 못하면서 싸움을 하겠다? 그건 아닌 거고요, 지금. 게다가 전쟁, 지금 사실 우리는 일본에서 산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고작 한다는 게 우리가 당하면 우리만 죽을 줄 아니? 너네도 같이 죽어. 이겁니다. 이게 자폭행이죠. 우리가 쓰러지면 니네도 수출 못하니까 니네 기업도 망해. 이건 대책이 아니에요. 카드. 자, 우리는 안 다치면서 니네를 먹일 수 있는 카드. 이걸 던져야 되는데 이런 카드가 지금 많지가 않아요. 당장 일본은요. 비자 문제 하면은 일본에 요즘 우리 젊은이들 제 아는 애도 아는 집 애도 일본 취직하러 갔어요. 맞아요. 그런 애들 지금 다 전전긍긍입니다. 지금. 그럼요. 그리고 일본서 뭐 식당 하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인들. 얼마 전에 뵌 분도 식당 이제 손님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그분들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 정말 배 12척 타령하고 있고 항전하고 있고 죽창가 부르고 있을 때 거기에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 먹고 살겠다고 좀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아마 부품. 자, 우리 경제가 그렇습니다. 일본 부품을 갖다가 조립해서 파는 이 기본적으로 이런 동북아시아의 산업 구조인데 자동차 부품 이런 거 하나씩 자동차는 베어링 하나 만들어도 못 만듭니다. 그런 것은 사실 그런 정밀 제품은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오거든요. 그런 거 안 하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얼마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해결을 위한 모색하는 방법으로 가야지 항전을 위한 모색이 아닙니다. 전쟁 아니에요. 왜 전쟁하려고 합니까? 전쟁하면요.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자, 100배 양보 이긴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 이긴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건 해결을 모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제가 그 사람들의 악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내 정치적, 선거, 자기 세력,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재벌 몇 개 무너져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뭐 우리끼리 북한하고 그냥 손잡고 땅땅거리면서 농사 짓고 중소기업 위주로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김정은님께서 앞으로 100% 개성공단 열자. 북한이 어렵기도 하지만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러고도 남을 거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림원님께서 그러면 승리를 한다는 게 일본한테 물건 사게 해달라는 거 아니냐. 진짜 정말 이게 현실이죠. 네. 그다음에 한 놈 때문에 5천만이 개고생하고 있다. 세상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 놈이 누군지. 정말 성리버님 네. 말씀이 참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네. 부품 사게 해달라면서 그러니까요.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제 네. 권용원님께서 강경하는 어디 갔나? 라파솔님이 그러셨는데 좌빠른 언어 마술사님이 와칸다 부정 만나러 간 것 같다고. 진짜 소소님 절대 좌파 찍으면 안 됩니다. 좌파는 그냥 곁들이로 있어야 되는 거지. 좌파는 국가 운영을 할 주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주류가 될 수 없는 비주류의 운명이고 비주류의 그 책임만 다하면은 좌파로서는 그리고 100%입니다. 한국의 좌파는요, 또 네. 정통 좌파도 아니에요. 사회비 언저리 좌파입니다. 좌파 흉내만 내는 좌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거.